이번에 보면서 놀랐던 게요. 이제 그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민주당에서 당심을 뭐 자기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김진표 후보가 그래가지고 선전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완전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결국엔 정치라는 게 조직 선거는 없어졌다. 어떤 선거였든지 당내 선거였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공직 선거였든지 그 이제 조직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전해철 의원님 과거에 당시면 나를 밀고 있다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 이길 것처럼 이제 얘기했었는데 좀 그게 결과가 안 좋았고 이번에도 전해철 의원이 문심을 몰아가지고 이제 김진표 지사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했는데 김진표 의원 지원하는 것처럼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당심에서도 보면 이번에 한 몇 명이 투표한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권리당원이 70만 정도 되시는데요. 이제 투표율은 한 30 몇 퍼센트 이제 정도였었고. 수십만이 되면은 조직표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지표 자체가 예전부터 이제 그 정도 숫자였던 게 아니라 2년 전에 추미애 대표 선거를 치를 때 2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70만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조직으로서 뭐 통솔하고 지시와 오더를 받는 그런 정도의 모집단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선거 앞으로 굉장히 괜찮아지는 게 브로커 다 사라집니다. 브로커. 내가 1000명 들고 있다 이런 사기꾼 이제 못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도 경험을 해보셨군요. 아니요, 제가 지금 바른미래당 선거는 지금 우리가 책임당원이 아니 거기 말고 뭐 지역구 같은데 가면은. 전 지역구에서 진짜 그런데 사무실을 일부러 제가 그 손님 맞이하는 공간을 잘 안 만들어놔요. 그런 분들 올까봐. 그런데 이 4만 명 정도 저희가 당원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브로커들이 돌아다녀요. 지금. 당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없는 지점까지 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새누리당만 해도 옛날에 그게 안 됐던 게 뭐냐면 당원 수는 비슷했겠지만은 이제 체육관 선거하면 새누리당에서는 그 올라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굉장히 조직표들이 많이 이제 거래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 표 몰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뻐심. 휴심이라고 합니다.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이제 정해진다고 해서 휴심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바른미래당에서는 조직표 세신 분이 이기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과연 민심과 당심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정당이라는 게 수권 정당을 꿈꾸는 곳이라면은 당심과 민심, 그러니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많이 괴리되면은 그건 민심 없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밝은지 아니면 좀 안 밝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몇 등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그 조직표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미터가 됩니까? 1등 하면은 이제 바른미래당이 조직표가 없다. 조직표보다는 이제 민심을 따라가는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 일단 조직이 없다는 건 인정하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강진에서 이렇게 막 몇 년 살고 이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호남표 이런 것들은 제가 확보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강진, 만덕산. 제가 아는 호남 인사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광진일 정도니까 생각에는 호남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바른미래당에서 호남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호남에서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 조직은 없다 하지만 호남의 지지세는 저는 갖고 있다는 걸 보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남에 밥 한 번 산 분이 없지만은 저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전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후보를 앞에 두시고. 우구차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진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바른미래당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쇠락을 바라는 그런 아닌가. 별 말씀하세요. 그래요. 이제 오는 일요일 9월 2일인가요? 네. 9월 2일. 그때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어제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관위 이제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어제 기준으로 한 20%까지 도달했어요.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책임당원은 그렇게 됐는데 일반 당원 같은 경우는 4%, 5%, 6%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일반 당원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서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의 표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1명은 바른미래당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02에서 온 전화번호 보시면은 선관위 링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찍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요. 손학규 한 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그래요. 민주당의 젊은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입성을 한 거 보니까 이준석 후보도 좋은 성적 기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되면은 뭐 대표 되면은 어떻게 뭐 월급이 나옵니까 당에서? 당비를 오히려 많이 내고요. 한 달에 500 내던가? 아 대표가? 네. 오. 300 그래도 500인가? 대표 되면은 기본적인 뭐 판공비나 법인카드가 나오죠. 그게 나오니까 네. 최고위원이 되면 진짜 하나도 없어서 최고위원 되면 돈만 쓰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 법인카드도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 최고위원인데? 오히려 대변인은 나오고 최고위는 안 나옵니다. 최고위는 밥 사고 다녀야 되는 위치라 가지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고위원이 되면 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머리 아픕니다 지금. 당비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지도부 들어가셔도 그러면 정치쇼 출연은 계속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당비가 1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해야죠. 당 대표가 돼도. 당 대표 되면은 못 나오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 되면 제가 하태경 의원을 여기 보내겠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 이길 자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건이던데. 이겨야죠. 보수 본류가 저거 하태경 의원님 오락가락 하시는데. 하태경 의원님도 이제 뭐 사실은 젊은 정치인의 축에 속하지 못하니까 좀 더 젊은 분 보내주시죠. 이분은 이제 50이에요 하태경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안철수 전 대표 갑자기 그 한국에서 이 기자들에게 이 목격이 돼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아니 목격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좀 그게 뛰어가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이분의 들었어요. 신분이 현재 지금 저희 동네 당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네. 노무현 당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두문불출하면서 계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독일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나갔다 오시긴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 출국 안 하신다는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한국에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거의 유병헌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란. 네, 그래가지고 계속 뭐 목격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계시겠구나 그냥 뭐 그랬는데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옛날에 선거 대선 끝나고 정계 은퇴하신다고 하고 영국에 공부하러 가셨을 때 제가 그걸 기사 찾아보니까 딱 출국까지 한 달 걸렸거든요. 12월에 대선 끝나고 1월에 출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자고 뭐고 다 준비하면 솔직히 한 달 안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달 반 정도 이렇게 걸리시는 걸 보면은 전당대회는 보고 가시고 싶었던 것 같다. 네, 그 정도가 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가 다시 정치 시작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원래 항상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떠나갈 땐 마음대로지만 돌아올 땐 아니란다 이런 이야기가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왜 기자를 봤을 때 그렇게 황급히 몸을 감추셔야 했는지. 뭐 급한 이런 있었지 않았나. 승리 현상. 뭐 그런 것도 이제 댓글에 있긴 한데 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지난 대선 때도 봤지만은 뭐 드루킹의 여론 조작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이 했고 뭐 기자들이 자꾸 나를 되게 안 좋은 기사를 쓴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기자를 만나다 보니까 혹시 나에 대한 뭐 나쁜 감정을 품고 기사를 쓰러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앞섰을 것 같은데 본인도 이제 자신이 독일에 가 있는 걸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죠. 아마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왜 그걸 마포 같은 이런 데서 떳떳하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렇게 떳떳하게 못 나왔을까. 그게 만약에 무슨 지난번처럼 속초에서 뭐 음식점에서 만난 거면은 제 생각에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 사무실에서 내가 일 보는데 기자 만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그래요. 뭐 그건 뭐 만난 것보다 저는 왜 뛰어내려갈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이제 기존에 정치하실 때도 보면 항상 이제 준비된 발언과 정제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강점이다. 물론 남들이 꼭 그걸 강점을 평가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들이닥친 그 기자분을 보고는 어떤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정제된 발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3등할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정제된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전에 저희 당대표 할 때도 보면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아주 만족해 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소구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왜 자기 사무실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무실이 이제 과거에 한 달쯤 전에 이태규 사무총장이랑 안철수 원외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손학규 대표 지원을 모의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좀 사실 가기 좀 불편한 장소거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의혹을 사실로 증명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좀 저는 했고. 그 안심이 있는 겁니까 그럼? 정육점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게 제 농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심이라는 걸 존재하려면은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그건 안철수 대표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오해받을 상황은 아닌 게 이번에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의심하고 싶지 않고 다만 전당대회라는 당의 축제가 있는데 왜 이 모든 관심을 글로 땡겨가냐. 뭐 계단에서 그냥 만나서 인사했으면 아무 일 없는 건데 왜 뛰어내려가가지고. 저는 이건 좀 아쉽죠 보면은. 일부러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어쨌든 결과장 엄청나게 당에 피해를 입힌 거니까 저는 좀 이거는 좀 당에 미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전당대회 후보들도 다 63빌딩에서 뛰어내려가면서 인터뷰를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당원을 희화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당원을 또 이준석 위원장의 그 지역위원회 당원을 알겠습니다.